안녕하세요. 앱으로 여는 세상의 진혜연입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꼭 지켜보겠다 다짐하셨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럴 때는요, 가까이 있는 나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앱으로 여는 세상에서는 새해 다짐을 지켜줄 앱과 또 새해 잘 활용해 볼 만한 좋은 앱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앱으로 여는 세상 힘차고 활기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새롭게 나를 만들어줄 다양한 앱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최호섭 기자, 블로터의 최호섭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호섭 기자님, 네. 올해 목표 세우셨죠? 뭐 늘 세우죠. 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올해 영어 공부를 좀 매년 반복하는 건데 영어 공부 네. 좀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뭐 운동이나 좀 술 덜 마시기 이런 거 하고 있긴 한데 뭐 술은 좀 덜 마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운동이나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켜지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앱들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주실까요? 네, 뭐 그 새해 계획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맘때 되면 뭐 다 누구나 새해 초 여러 가지 결심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실 텐데 그런 계획들이 보통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앱들은 뭐 안티 작심삼일 그 주제로 하는 앱들을 모아봤습니다. 안티 작심삼일 앱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앱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가장 뭐 많은 분들 꼽으시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쵸. 건강과 뭐 네. 다이어트인데 살을 좀 빼보자 이런 의지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다이어트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다이어트를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앱, 바로 다이어터입니다. 다이어터. 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다이어트는 모든 여성분들이 그러하실 겁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로 여겨지거든요. 네. 저 또한 그렇고요. 자, 내일부터죠. 네? 내일부터죠, 다이어트는. 네. 다음 주부터, 네. 뭐, 다음 달부터 굉장히 계속 미뤄지게 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네. 다이어터 이 앱들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네. 저도 몇 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다이어터는 공감 가는 에피소드로 좀 인기를 많이 모았던 이게 웹툰이 원래 소재였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재미있게 또 유쾌하게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인데요. 웹툰에 등장했던 뭐 지방내, 뭐 근육내 같은 캐릭터들이 나와서 네. 좀 재미도 더해지고 있고요. 또 자기 신체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매일매일 뭐 도전해야 할 퀘스트들을 앱들이 계속 제시해 주거든요. 네. 또 하루 물 8잔 마시기 같은 뭐 사소하지만 좀 잘 지키기 어려운 것들도 직접 옆에서 챙겨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퀘스트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더 하나하나 더 하고 싶은 욕심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이렇게 퀘스트를 깨면 네. 이렇게 지방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게임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요. 정말요? 네. 진짜 가능한가요? 뭐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것 네. 같은. 게임만으로도 어떻게 네. 지방이 타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이렇게 신기한데요. 눈으로 사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네, 또 다이어트 앱들의 기본기도 좀 충실한데 앱에서 제공하는 음식들 DB가 굉장히 방대해서 뭐 오늘 어떤 음식 먹었다 이런 것들을 이름만 딱 찍으면 네. 몇 칼로리, 뭐 어느 정도 칼로리를 섭취했다라는 것들을 좀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커뮤니티 메뉴가 있어서 서로 뭐 운동 내용이나 뭐 음식 식단 같은 것들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서로 응원하기도 하고 자극받기도 하기 때문에 네. 좀 다이어트 외롭고 혼자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좀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앱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하나 가지고 있으면. 보통 다이어트 앱 하면 식단이나 아니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만 이렇게 서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근데 이 앱을 활용하면 뭐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또 웹툰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도 이 앱으로 좀 건강한 몸매 네. 관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살 빼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건강하게 좀 날씬해지고 싶은 게 저희 네. 또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앱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앱은 어떤 앱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아까 뭐 저도 말씀드렸는데 공부 뭐 영원히 끝나지 않은 숙제죠. 네.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 뭐 성인들도 계속 뭐 새해에는 이런저런 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다짐들 많이 하실 텐데 뭐 공부도 사실 운동만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앱인데 바풀이라는 앱입니다. 바풀이요? 네. 바풀? 그 네. 바풀인가요? 그 바풀이 아니고요. 네. 바로 풀기의 줄임말입니다. 아, 바풀이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이름부터 참 재밌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풀은요, 공부에 대해서 서로 이제 묻고 답하는 일종의 뭐 지식 공유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뭐 대학생이나 성인 교육까지 400가지가 넘는 공부 주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셜 러닝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누구든지 모르는 문제를 사진이나 텍스트로 올려놓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그걸 아는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많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하루에 한 3,000건 정도 질문이 올라오고 답변이 한 80% 정도는 올라온다고 합니다. 뭐 혼자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거 있는데 좀 물어볼 곳이 마땅하지도 않고 또 뭐 어디 물어보기 창피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장점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이나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친구들이나 뭐 또 이렇게 자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변 네. 사람들이 그런 점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의지를 세우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이 손안에 개인 과외 선생님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새해 학습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라면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앱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뭐 새해 목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뭐 하루를 얼마나 뭐 길고 알차게 보내냐에 그게 이제 기상 시간과 달려 있는데요. 이 특별한 알람 앱인데요. 타임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타임리요. 네. 자, 사실 뭐 늦잠을 자서 아침부터 허둥지둥하게 되면 하루가 굉장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 또한 그렇죠. 그런데요. 자, 이 새해 목표로 지각 안 하기를 세우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네. 타임리는 네. 알람 앱으로서는 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람 앱에 클럭 기능이 더해졌어요. 그 여러 가지 기기에 알람을 이렇게 백업을 해서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여러 기기에 같이 알람이 울린다거나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이 여러 기기 쓰시잖아요. 네. 뭐 입력해 놓으면은 PC에서도 알람이 울리고 뭐 스마트폰에서도 울리고 태블릿에서도 울리고 이렇게 동시에 알람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같이 울릴 수도 있고 네. 또 알람을 관리하기도 쉽고요. 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 디자인이나 사용자 경험도 좀 독특하다는 점인데요. 네. 화면 가장자리를 이렇게 살짝 밀고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끌어 움직이는 방식으로 네. 알람 맞추게 돼 있어서요. 알람 맞추는 방법부터 좀 특별한 손맛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양한 색상 테마나 또 디자인 도구 사용해서요. 나만의 스타일로 알람 시계를 만들 수도 있어서 앱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재미를 주는 그런 앱인 것 같습니다. 그럼 끄려면 뭐 굉장히 좀 어렵게 이렇게 도형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기능들도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긴 한데요. 이 앱도 뭐 도전 미션이라고 해서 미션을 수행해야지 이제 알람이 꺼지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 퍼즐이나 네. 이렇게 도형을 퍼즐로 맞춘다거나 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게 돼 있어서요. 그런 거 하고 나면은 잠이 안 깰래야 안 깰 수가 안 깰 없더라고요. 수가 없겠네요. 네. 그리고 뭐 보통 알람을 막 2~3개씩 놓잖아요. 근데 네. 이 앱만 하나 있으면 네. 굉장히 뭐 여러 개의 알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앱을 활용한다면 정말 안 깰래야 안 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새해 야심차게 세운 결심이 좀 흐지부지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작심 365일 꼭 달성해 보시고요. 우리 최호섭 기자님께서도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를 테마로 다양한 앱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삶을 좀 더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 해줄 새해 도우미 앱들을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IT동아의 권면관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양한 앱들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새해를 맞아 활용해볼 만한 좋은 앱들. 먼저 첫 번째 앱은 어떤 앱일까요? 네, 뭐 제가 좀 제 외모와 맞지 않게 좋은 격언 하나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네. 자, 발명가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꼭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격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봤네요. 사실 이건 유명한 얘기죠. 예, 에디슨이 99%의 노력을 그 비법이 뭐 하나의 그 비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일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나운서 분은 이렇게 일기 평소에 자주 쓰시나요? 저는 항상 쓰려고 했다가 작심삼일이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예. 저는 그럴까봐 아예 네. 쓰려고 한 노력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자, 네. 에디슨이 작성한 일기가 그 분량으로만 따진다면 평생 동안 한 3,400건 정도라고 해요. 누가 굉장해요. 세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이제 많이 평소의 일상을 기록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 누가 이제 공책에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제가 왜 굳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까?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앱이 출시됐기 때문이죠. 뭐 스마트한 뭐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플라바입니다. 플라바군요. 네. 저도 오늘 처음 들었긴 했지만, 자, 그 일기를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작심삼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쓰려고 했다가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앱을 어떻게 이용하면 좀 일기 쓰기를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일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귀찮습니다. 하루에 네. 생각도 좀 되짚어 봐야 되고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일기 작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불편함을 이제 해소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는 언제든지 이제 휴대하는 내 옆에 있는 바로 있는 기기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일기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기존에는 그냥 어떤 공책에 작성을 하는 글로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플라바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 정보도 이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성도 이제 또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좋은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봤다면 URL 주소도 바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좀 더 빠르고 쉽게 평소보다는 일기를 작성하는 노력을 들일 필요 없이 네. 좀 더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과거에 쓰셨던 뭐 국민학교나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쓰셨던 일기장 혹시 갖고 계신가요? 몇 년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네. 이제 이사를 좀 많이 다니면서 잃어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다 올라감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없고 그리고 또 보안도 된다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경우 좀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 그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가장 좀 와닿던 것이 글쓰기뿐만 아니라 또 사진, 동영상, 그리고 음성까지 남길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게 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쉽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람들이 손쉽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놓쳤는데 PC하고 또 동기화가 돼요. 네. 그래서 내가 꼭 스마트폰이 아니라 좀 더 큰 화면, 모니터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 기록도 갖고 와서 그대로 연동이 된다라는. 사실 뭐 이런 기능들은 워낙에 이제 다들 많이 잘 아시니까. 네. 예. 아, 그리고 이런 일기 쓰기뿐만 아니라 이 커플 다이어리나 육아 일기에도 활용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기 쓰는 데의 즐거움과 또 편리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일기 앱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도 앱 어떤 앱이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이 앱을 소개시켜드리는 게 약간 조금 그렇긴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네. 가정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뭐 앱 이름만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그 안드로이드 가계부 앱 중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똑똑 가계부라는 앱입니다. 아, 똑똑 가계부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해 나가는 돈도 막아야 하고 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이 가계부를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자, 뭐 가계부 그쵸. 언제든지 잘 얼마나 썼는지 되새겨보고 네.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 앱을 좀 사용을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일기 쓰는데 좀 편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앱도 편리합니다. 요즘 카드 결제 많이 하시죠? 그렇죠. 현금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일보다는 카드 결제 많이 하는데
카드 결제를 긁었을 경우는 바로 이제 문자로 전송되는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걸로 가계부를 가계부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꾸준하게 영수증을 모으긴 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바로 이 문자를 기반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이제 지출 내역을 입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생각해본 바로 이제 아나운서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기능들을 현실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깔아놓기만 하면 가계부를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절반만 다 달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카드를 뭐를 샀고 뭐를 결제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 목표가 약간 금연이긴 한데 네. 바로 이제 뭐 샀을 경우 바로 나오니까 네. 앞으로 좀 자제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새해 다짐을 또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뭐 이제 주별, 월별 그리고 이제 1년 단위로도 예산을 어느 정도 이제 책정하는데 상당히 좀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용자가 하나하나 자신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자 했다면 그 목표에 맞춰서 이제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좀 더 똑똑하게 내 자산을 좀 관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계부 쓰기를 망설이셨던 분들 사실 이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알아서 이렇게 모아주니까요. 굉장히 그 번거로움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똑똑 가계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앱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 앱 소개해 주시죠. 자, 뭐 제가 이제 기자인 입장에서 네. 뭐 IT 기자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부 부처들의 소식들을 저는 이제 IT 소식들을 주로 많이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또 뭐 완화 정책, 지원 정책 너무 많습니다. IT 분야만 이럴지언정 수많은 정부 부처가 내놓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한 번에 관리하고 그리고 그걸 모두 다 습득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앱인데요. 대한민국 그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바로 정책 공감 플러스라는 앱입니다. 정책 공감 플러스군요. 자, 우리나라 정부 부처만 해도 17개에 달하고요. 그 부처마다 시행하는 정책도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자, 내게 꼭 필요한 정부 정책들 어떻게 이 앱을 통해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17개나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네요. 네. 사실 최근에는 이제 SNS,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새로운 최신 소식을 빨리빨리 접근하시는 그 스마트한 유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항상 로그인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좀 불편함이 있죠. 이 앱을 설치를 하시면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이제 확인해서 모아볼 수 있는 앱이고요. 뭐 교육, 문화,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경제, 나라 살림, 안전 등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제 설정을 알림 상태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 또 건강 제도, 또 내 스스로가 어떤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분야의 또 소식만 모아서 볼 수 있고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뭐 네.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만 편린적으로 습득하는 어떤 단점도 있긴 있는데 이 앱을 통하시면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보 정책을 잘 몰라서 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앱을 좀 잘 활용한다면 생활에 유용한 정책들을 한눈에 좀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엔 모바일 앱 시장의 이슈와 트렌드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앱애니의 정도일 한국지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서 앱 시장에도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1월 앱 차트에서 순위가 상승한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앱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신년 들어서 많은 계획들도 하실 거고 어떤 앱들이 내 핸드폰에서 모바일에서 특별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MC분께서는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 정도 보시나요?
횟수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요즘에 그 영어 학습 앱이라는 게 있는데요. 켜자마자 영단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켤 때마다 영어 단어가 나와서 제가 그 단어를 공부하게끔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제가 핸드폰을 켤 때마다 영어 단어가 나와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앱은 이제 건강 운동 앱인데요. 짐데이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 피트니스 카테고리 순위에서는 지금 한때 73위까지 랭크가 됐었고요. 네. 그 스마트한 모바일 운동을 표방하고 있고 그 어떤 식습관, 프로그램 그리고 신체 나이 테스트까지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의 나이가 어떤 신체적으로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도 테스트해서 운동 습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다른 앱들도 살펴볼까요? 네. 그 30일 뱃살 다이어트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이 뱃살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련된 앱인데 참 재밌죠. 예. 그리고 비만도 계산도 할 수 있고 실제 30일 챌린지 일정을 통해서 30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뱃살을 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앱을 통해서 또 계획해 볼 수 있는 좋은 앱인 것 같습니다. 네, 지사장님이 말씀해주신 이 앱들을 좀 들어보니까요. 네. 이 새해 목표로 세울 수 있었던 부분들, 다이어트나 영어 공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또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생산성이나 업무에 관련된 앱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성 관련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생활 속에서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들, 동사무소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건강 관련돼서 제가 팩스를 보내야 되는 타임에 팩스 기기가 제 주변에 없었던 적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모바일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팩스라는 앱인데요. 그 비즈니스 앱에서는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정말요? 예, 빅게임 분야에서 3위를 지금 랭크하고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팩스 송수신기가 없이도 이 팩스를 손쉽게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팩스 수신 번호를 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번호를 갖지 못해도 그 번호로 무료로 생성이 돼서 그 팩스를 저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 팩스라고 하면 종이를 넣어서 그 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팩스 종이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네. 그 이메일이라는 것에 그 팩스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지 않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이나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카메라로 종이를 스캔을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상대방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메일이 아니라 번호만 있어도 내 사진이 전송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업무와 관련된 앱들이 있을까요? 예,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그 노트 메보 앱에서 어썸 노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참 특이한 게 그 유료 앱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성 앱에서 지금 4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빅게임 앱에서는 36위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리마인더라던가 그 쇼핑 리스트라던가 여행 다이어리, 프로젝트 시간별 기록, 사진, 지도 이런 것들을 손쉽게 기록하고 그것들을 또 알람 기능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앱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앱들을 보니까요. 저도 좀 접했던 앱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좀 다양한 앱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앱들만의 가장 큰 장점, 경쟁력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저의 습관, 제가 잘 쓰는 어떤 모바일의 행태를 이용한 그런 앱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켜자마자 영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모바일을 켤 때마다 그런 영어 단어들이 제 습관에 맞춰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두 번째는 건강 쪽 앱입니다. 제가 이제 건강 습관이나 어떤 식습관, 칼로리 습관들을 이제 모바일이 측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습관들이나 건강 운동들을 잘 습관적으로 제가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제 일정 관리나 달력 관리들이 이제는 노트나 펜으로 쓰지 않고 이제 모바일 안에서
다 행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세 가지 특징점들이 있겠습니다. 네, 유용한 앱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모바일 세상의 트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신 정도일 지사장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새해를 테마로 다양한 앱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앱을 통해서 새해 목표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생활의 편리함과 스마트함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